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은 우크라이나 드론 전쟁에 관련한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의 대규모 인프라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은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이 아스트라한 가스 처리 공장을 공격해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인정한 것이죠. 우크라이나 드론 수십 기가 러시아 남부 정유 시설을 공격했다고 3일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볼고그라드 주지사는 러시아 국방부 방공군이 볼고그라드 지역의 항공기형 장거리 비행 드론이죠. 이것을 UAV라고 하는데요. 이 드론을 동원해서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차로프 주지사 말로는 이 드론들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드론 파편이 지역 내 한 정유시설에 떨어지면서 다수의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드론 폭발로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참고해서 보시면 아스트라한이라는 지역은요, 볼고그라드에서 남동쪽으로 350km 거리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러시아 남부 내륙 카스피해 연안 쪽의 공업 지역이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볼고그라드에 25기, 로스토프에서 27기, 아스트라한에서 7기의 드론을 포함해서 총 70기의 드론이 몰려와서 공격했는데요. 이를 요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스트라한이라는 지역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스 화학 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 공장에서는요, 가스, 디젤 연료, 공업용 유황 등을 생산하는 공장인데요. 드론이 공장 가운데 가스 응축수, 이것을 콘덴세이트라고 하는데요.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공장에 떨어져서 중요한 부분을 타격해서 손상을 입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 모두 장기전, 소모전이 되다 보니 병력의 손실은 물론 미사일이나 폭탄의 소진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거의 소진된 상태에 이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포탄을 서방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전쟁 수행이 어렵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포탄 지원에 의존해 있는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 상대 공격에 고가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비용 자산, 가성비가 높은 공격 무기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바로 무인 드론입니다. 그래서 드론 활용 빈도를 늘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병력의 손실을 줄이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가 바로 이 자폭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드론 무기가 전장에서 무시 못할 효과를 유발하고 있죠. 실제 러시아에 파병된 작년 말 1만 2천 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투에서 4분의 1 가량에 해당하는 그 사상자를 냈다고 알려지고 있었죠. 주로 무인 드론 공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군이 전장에서 사라졌다는 뉴스도 있습니다만 미국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죠. 여기서 북한군 우크라이나전 사상자가 전체 50%에 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아무튼 드론의 활약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고 있죠. 특히 장거리 공격 드론은 전선 배후인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소리 없이 타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고가의 방공 시스템도 이 작은 무인 자폭 드론에 의해서 파괴되는 일도 일어나고 있죠. 또 드론 산업도 대단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드론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략산업부는 우크라이나는 매달 15만 대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드론 생산업체로서 신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드론 생산 업체에는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러시아 드론은 공격 목표를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을 주로 타격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어서 전쟁 의지를 꺾는 데 주 목적을 두겠다는 것이죠. 물론 에너지 시설도 공격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로서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개발해서 러시아 깊숙이 파고들어서 주로 군수 시설, 에너지 시설 등을 타격함으로써 전선에 보급되어지는 이런 전략 자산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드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의 공격이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러시아 경제면에 있어서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자폭 드론의 활약은 보기보다 엄청나다는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식이라고 할까요? 우크라이나는 드론 개발의 범위를 상당히 넓히고 있습니다. FPV 또는 UAV 등과 같은 1인칭 드론에서부터 항공 드론 뿐만 아니라 해상 드론 또 지상 드론 등을 꾸준히 개발해서 실전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원이나 병력이 부족한 우크라이나로서는 러시아와 맞서기 위해서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비용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를 타격해서 얻은 전과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드론 기술은 급성장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여파가 러시아 주요 경제 및 군사 자원을 파괴하는 데까지 즉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그러한 성과를 전문가들은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의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장거리 자폭드론이 가져온 전과,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째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오일 산업에 있어서 정제 능력을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초까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총 정유 용량의 약 5%를 차지하는 시설이 단 이틀 만에 파괴되거나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대형 정유 시설을 보면요. 이 라잔지구, 크스토보 같은 정유 저장소에 대한 상당한 공격으로 파괴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이번에 타격을 받은 아스트라한 가스 공장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많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JP 모건과 같은 기관의 재무 분석에 따르면요.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서 하루에 최대 90만 배럴의 정유 용량이 중단되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의 문제죠. 러시아가 공장을 수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문제입니다. 서방의 기술을 들여와야 되는데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기술이나 설비, 시설, 자재 이런 것을 수입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오랜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지연을 할 수밖에 없고요.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한 손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한 번 공격을 받으면 몇 달이 걸려서 수리가 된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요. 이 정유 공장의 파괴는 러시아 국내 연료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디젤 가격이 일주일 만에 거의 105%를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는 인프라 손상과 오일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러시아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솔린 수출 금지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국내 오일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오일 수출 역량 감소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
비용의 증가, 이래저래 소소하게 들어가는 이런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게 러시아 경제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전쟁 수행에 있어서 러시아군은 군사 물리 및 연료 공급에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두말할 필요 없이 연료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연료 공급을 받지 못하는 전쟁 무기는 고철덩어리나 마찬가지죠. 항공기, 탱크, 장갑차 등 운용에 연료가 필요한 그러한 무기들에게 연료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죠. 러시아가 전장에서 연료 조달 때문에 탱크를 버린다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노리는 바입니다. 군사작전에 필수인 디젤, 제트 연료 등 정제된 제품의 손실은 러시아의 지속적 작전 수행 능력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러시아 군부 물류를 악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드론 공격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또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군수 자원과 시설을 최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은밀한 곳으로 분산 배치를 강요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러시아 당국은 많은 부담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러시아 방공망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본토 깊숙한 곳에 있는 주요 인프라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전선에 배치해 놓은 방어 자산을 러시아 내부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바로 최전선 방어를 약화시킨다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넷째는요, 우크라이나 드론의 일부는 1000마일, 약 160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은 종종 에어로프라트라고 하는 민간 항공이죠. 민간 비행기의 모델을 다시 개조해서 무인기로 만드는 것이죠. 이거 한 대 값과 이것을 통해서 수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정유소를 공격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수리 비용에 비교하면 그 비용의 효율성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용 대비 피해의 이러한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는 최소한의 지출로 1년에 파괴적인 공격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째입니다. 국제적 논란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에 러시아 깊숙한 곳 정유소를 공격하니까 잠재적인 세계 에너지 가격 급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왔었죠. 미국이 이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이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현재 전선 중심의 전투를 하라. 러시아 본토 정유시설 공격은 좀 삼갔으면 좋겠다. 네, 왜 그렇습니까? 유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세계 유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복을 해야 되겠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면서 서방의 제재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죠. 네, 웃기는 얘기가 된 것이죠. 서방이 지원한 에이테크스 같은 미사일, 이것은 300km 이상 나가는 지역에 공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자체 장거리 드론 공격을 통해서 러시아 깊숙한 곳을 공격하게 되니까 서방이 뭐라고 만류하기도 그렇습니다. 좌우간 세계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의 파급 효과가 드론 공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드론이라고 하는 무기의 영향을 확장한다면 더 많은 정유소가 위협에 처할 것이고 점진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부문의 도미노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러시아로서는 에너지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에러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쟁 3년의 기간 동안 러시아의 석유 및 정유 산업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작전은 전략적인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뉴스는 우크라이나는 무인 지상 차량 UGV 이렇게 부릅니다만 UGV 무인 지상 차량으로 이루어진 군사용 로봇을 최전선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200대 이상 배치한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 5일 로이터 통신과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의거하면 이날 최전선 여단의 전투용 차량 로봇 이름이 지미라고 합니다. 이름이 지미, ZMIY. 이것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서 기관총을 장착한 UGA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이죠. 이와 같은 사진이죠. 기관총이 장착된 지상 무기 시스템과 가미가제 FPV 1인칭 드론을 포함해서 수십 대의 로봇 장비를 하르키우 북쪽의 리프치 근처에 배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무인 지상 차량은 조종사가 카메라를 통해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람 대신에 위험한 임무를 대신할 수 있고요. 최대 시속 14k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거나 또는 얕은 물도 충분히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무인 차량이 전장에서 기대되는 임무를 수행할 때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보다도 군인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 기능으로서는 공격 또는 방어, 물류 지원, 부상자 후송, 지뢰 설치 및 지뢰 제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대칭 공격 능력을 활용해서 병력 조달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노력을 우크라이나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역시 이미 UGV 지상 무인 전투 차량을 실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은 우크라이나가 드론 작전으로 상당한 종가를 올리고 있고 그 여파가 생각보다 크다는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종구 GTV였습니다.